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신고해둬야만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이미 무덤이나 다름없었다. 수빈과 성재는 결국 마음에도 없는 이별을 택했다. 성재는 아버지와 집안을 생각해 한 발 물러섰고 수빈은 상처를 삼킨 채 뒤돌아섰다. 하지만 이별의 진짜 배후가 고성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성재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다. 그 사이에도 성희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약점이라고 믿었던 은호를 붙들고 돈과 협박, 죄책감을 한꺼번에 끌어다 쓰며 추악한 거래를 이어가려 했다. 문제는 그 장면을 성재가 보기 딱 좋은 타이밍에 마주쳤다는 거였다. 집 앞 골목에서 은호와 성희가 서로를 향해 날선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본 성재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다. 그리고 잠시 뒤 성재 눈앞에서 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연다. 내 사망 신고까지 하셨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2번 죽이는 게 그 집안 평화 지키는 방법이었나요? 순간 공기 자체가 뒤틀린다. 은호의 말은 끝까지 다 나가지도 못했고 성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얼굴로 은호를 노려본다.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둘 사이를 번갈아 보며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또 하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 그날 밤 성희는 결심한다. 도망가는 대신 먼저 무릎을 꿇겠다고. 하지만 그 무릎은 사과가 아니라 협박을 위한 자세였다. 성재 방 앞까지 찾아간 성희는 평소와 달리 화장도 지우고 말도 더듬으며 처음으로 약한 얼굴을 내민다. 성재야, 우리 집 겨우 여기까지 지켜온 거야. 내가 지금 하려는 거 끝까지 가면 내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부터 보게 될 거야. 그거 정말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조용히 덧붙인다. 나 다 드러나면 그냥 목매고 끝낼 거야. 그 꼴 내 아버지 눈으로 보게 만들 자신 있어. 눈물, 후회, 자기 연민, 그리고 자살 협박까지. 성희는 자신이 쓸 수 있는 더러운 카드를 한 번에 꺼내든다. 과거의 잘못은 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포장하고 지금 진실을 말하는 건 가정을 파괴하는 배신이라고 뒤집어 씌운다. 그러나 위기가 커질수록 성재는 오히려 차분해진다. 은호가 평생 감당해온 상처, 아버지가 모른 채 지나쳤던 진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까지 한꺼번에 떠올리며 성재는 깨닫는다. 이 여자 과거 한 줄 까발리는 걸로는 안 끝난다. 이 집안, 이 구조 자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잖아. 성재는 그날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저 시선을 거둔 채 성희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그 순간부터 집 안 공기가 바뀐다. 말해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냉기.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이 각자 다른 생각으로 밥을 씹는 저녁. 진석은 그 불편함의 원인을 애써 수빈이랑 헤어진 탓 정도로 축소해 보려 한다. 하지만 이 집에서 먼저 폭발하는 사람은 늘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이번엔 영나였다. 자신의 꿈을 끝까지 허영으로만 보는 부모, 웹툰을 그리겠다는 말마다 집안 망신이라며 되돌려보내는 엄마와 아빠. 영나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하지 않기로 한다. 설명 대신 행동. 캐리어 하나 끌고 집을 나와. 좁은 작업실 한쪽에 이불을 깔고 눕는 그 밤, 영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건지 직접 부딪혀보기로 마음먹는다. 진석은 곧 알아챈다. 딸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 그는 곧장 작업실로 찾아가. 지금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명령하며 말 그대로 부모 권력을 동원해 숨통을 조인다. 지금 안 돌아오면 내가 붙어다니는 그 애까지 다 가만두지 않겠다. 결국 영나는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돌아온 건 예전의 박영나가 아니었다. 진석의 첫 마디는 질책뿐이다. 내가 분명하지 말랬지. 곱게 키워놨더니 만화 그린다는 소리나 하고 집안 망신이나 시키고. 그게 그렇게 좋으면 집은 왜 나가? 목소리가 커질수록 영나의 눈빛도 함께 단단해진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숨 막혀서요.
답답해서요. 하루라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이 집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진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끝내 이성이 끊어진 손이 영나의 뺨을 때린다. 찰싹 집 안 전체가 얼어붙는 소리. 옆에 있던 성희조차 순간 눈을 크게 뜬다. 여보, 그만해요. 애한테 왜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이미 한 번 떨어진 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퇴근하던 성재는 현관 앞에서 그 장면의 끝을 목격한다. 눈물로 얼어붙은 영나, 분노와 허탈이 뒤섞인 아버지 얼굴. 성재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영나에게 다가가 가자 하고 어깨를 감싸 위층으로 데려간다.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어른다운 사람은 어쩌면 성재 하나뿐이었다. 그날 이후 진석의 분노는 방향을 바꾼다. 이 집이 왜 이렇게 됐지? 애들이 하나같이 왜 이 모양이야? 넌 그동안 뭘 한 거냐, 성혜 씨. 처음으로 아내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 집안 곳곳에 퍼져있던 균열은 더 이상 가릴 수 없게 커졌고 진석의 폭력은 권위가 아니라 파국의 신호로 변해간다. 위기감을 느낀 성희는 곧바로 전략을 바꾼다. 진석 앞에서 먼저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걸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척한다. 내가 더 잘 잡았어야 했는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비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최선을 다한 건데. 그러다 슬쩍 방향을 튼다. 영나 곁에 붙어있는 지환을 끌어다 놓고 이상한 애가 곁에 붙어서 우리 딸을 꼬드긴 것 같다고 말한다. 하나 잘못 엮여 인생 망가질 수 있다며 자신은 그걸 막지 못한 못난 엄마일 뿐이라고 포장한다. 겉으론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석 마음속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딸의 뺨을 때렸던 자신의 손, 멍하니 울고 있던 영나의 눈,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성재까지. 내가 뭘 놓친 거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결국 진석은 영나를 회사 사무실로 따로 부른다. 이번엔 소리치기보다 진짜 답을 듣고 싶어서였다. 왜 엄마 말대로 안 했냐? 엄마 뜻대로 살면 편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힘든 길을 택하냐? 영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 아빠는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엄마 밑에서 그냥 사람 아닌 작품처럼 컸어요. 예쁘게, 말 잘 듣게, 흠 잡히지 않게. 근데 한 번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웹툰을 그리면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일 때문에 밤을 새보았다며 그게 누군가에겐 실패해 보일지 몰라도 자기 인생에선 처음으로 스스로 잡은 손잡이라고 말한다. 부모가 정말 절 위한다면 먼저 말려야 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진석은 입을 열지 못한 채 한동안 딸 얼굴만 바라본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완벽한 집안이라고 믿어왔던 30년. 혹시 정말 자신만 혼자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대상은 성재였다. 진석은 성재를 불러 대화의 시작을 일부러 가볍게 꺼낸다. 여자랑 헤어졌다고 이렇게까지 풀이 죽어있을 일이냐? 그리고 왜 요즘 어머니랑 눈도 안 마주치냐? 진석은 여전히 믿고 있다. 내 어머니 같은 분 만나기 쉽지 않다고. 집안도 맞고 격도 맞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재의 표정이 무너진다. 아버지. 성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오래 참아온 시간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 데려오신 날부터요. 우린 한 번도 진짜 부모랑 자식 같았던 적이 없어요. 항상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나와도 금방 가라앉았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밥 한 끼 같이 먹으며 마음 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새어머니가 아니라 지역인의 집과 수빈이 부모님이었다고. 제가 이렇게 멀쩡히 버티는 건 그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반대는 어겨도 그 집 반대는 못 어기는 거예요.
성재 눈가에 맺힌 눈물, 그리고 처음 보는 아들의 진짜 얼굴. 진석은 그제야 깨닫는다. 자신이 믿어온 행복한 가족 사진은 실제로는 한쪽 구석이 찢겨나간 상태였다는 걸. 그날 밤 진석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의심이 서서히 스며든다. 한편 성희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간다. 우진의 독립으로 인해 더 이상 우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성재와 얽힌 은호를 함부로 건드렸다간 언제 집안 문 앞까지 진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 처음부터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성희의 머릿속은 점점 더 거친 생각으로 가득 찬다. 사망 신고만으로는 부족했다고. 애초에 이 세상에서 흔적을 지워버렸어야 했다고. 이제 그녀가 두려워하는 건 벌이 아니라 들통이다. 반대로 은호는 성희가 성재의 새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이 지닌 정보를 복수의 칼이 아닌 자기와 가족, 우진을 지키는 방패로 쓰겠다고 마음먹는다. 거짓말로 시작된 인연, 사망신고로 끝내려 했던 관계. 하지만 지금부터 펼쳐질 건 한 사람의 거짓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함께 흔들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음 회, 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아들은 더 이상 속지 않으며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여전히 나는 피해자라고 외치는 고성이. 과연 다음 주 화려한 날들에서 처음으로 무너질 사람은 누가 될까?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고 싶다면 드라마처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